자,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바닥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자, 여기서 클릭하시고 선택하시고 왼쪽 부분 Properties 창 가시면 Edit Type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여기 Edit Type 보이시죠? 네, 요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저도 처음부터 하는 게 좋으니까 다시 열어서 똑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수업 전에 미리 좀 바꿔놨는데 네, 이 상태에서 바닥 클릭하시고 에디트 타입 눌러볼게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 우리가 선택한 패밀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항목이 여기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새로 작성하시는 건 조금 어려운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편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중간중간 하면서 넘어갈 텐데 바닥에 대해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패밀리가 어떤 패밀리라고 되어 있는지 이름이 나와 있고 밑에 타입이라고 돼서 제가 이 용어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플로어인데 그라운드니까 기초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SUSP가 서스펜디든지 뭐 그런 용어인 것 같고 정확히 모르겠고 뒤쪽에 보시면 뭐 인슐레이션 두께 뭐 브릭 두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컴포지션으로 되어 있는지가 이름에 지금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자체를 변경시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밀리 자체의 속성이 변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를 변경하지 말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 복사한 거를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duplicate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복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 단어로 duplicate. 얘를 일단 눌러볼게요. 자, 누르실 때 이제 이름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무엇을 복사할 거냐, 무엇으로 복사할 거냐. 그래서 generic floor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그냥 일반적인 바닥이다. 오케이. 누르시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용했던 바닥이랑 똑같은 컴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복사를 해서 이름만 변경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름만 변경됐지 실제로 얘가 제네릭 플로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포지션 자체를 좀 변경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뒤쪽에 밸류 부분에 에디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쭉 나열되어 있는 상태겠죠. 예, 살펴보시면 아래에서부터 요거 두 개가 맡고 있는 짙은 거 맡고 있는 요 가운데가 스트럭처 부분, 실제로 구조체의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쵸? 근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175짜리 두께의 콘크리트인데 하나는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해가지고 공장에서부터 캐스트를 해가지고 가져온 프리캐스트.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콘크리트 메이슨리로 되어 있는 두께 100짜리 콘크리트. 그래서 콘크리트 두 겹이 결합된 175짜리가 구조체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댐프 프루핑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습기를 방지하는 필름 같은 거예요. 삼겹을 깔고 습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막 곰팡이 피고 그러겠죠. 기초 부분에서 습을 방지해주는 멤브레인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층 위쪽에 보시면 리지드 인슐레이션 해가지고 thermal air layer라고 하는 게 이제 단열재가 되겠죠. 그렇죠? 공기층과 딱딱한 단열재로 이루어진 230 두께의 단열재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다음 그 위에 단열재를 다시 막아주는
멤브레인 레이어가 하나 들어가 있고, 제일 위쪽에 보시면 콘크리트, 샌드, 시멘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묵은 타설이라 그래서 구배를 잡아주기 위해서 타설한 묵은을 또 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제 학년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배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설계사무소 취업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이어를 전부 다 그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현장에서 거기에 맞게 시공을 하겠죠. 여기서 빠져 있는 게 제일 위쪽에, 이 위쪽에 지금 피니시라고 되어 있는 게 묵은 타설이니까 실제로 이 묵은 몰탈 위에 마감재를 붙이겠죠. 근데 뭐 지하층인 경우에는 그냥 우레탄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상층인 경우에는 뭐 돌을 부착한다든지 뭐 화강석 같은, 아니면 뭐 타일을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루 재료 같은 거 부착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마감 재료, 그게 빠져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물을 모델링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나중에 단면도를 다 끊었을 때 이런 재료들이 모두 단면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 시공할 때 그걸 보고 시공을 하는 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전부 지정하기에는 우리가 레빗 자체의 본질을 배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네릭 플로우라고 하는 구조체로만 되어 있는 바닥을 쓸 거예요.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도면 작성하시거나 레빗을 볼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알면 좋으니까.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삭제를 해줄게요. 자, 1번 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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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 그리고 구조체도 하나 삭제를 하고 요 하나의 구조체를 놔둘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머티리얼에 여기 점점점 해가지고 뭐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얘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실제로 레빗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머티리얼의 타입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쵸? 예, 그 중에서 이제 그냥 콘크리트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변경을 할게요. 포틀랜드 시멘트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다. 그리고 두께는 사실 기초 두께 전체를 저희가 표현은 해야 되니까 아까 같이 쭉 합쳐진 그 두께만큼이 실제 바닥, 기초 바닥의 두께가 됐어야겠죠. 그쵸? 아까 470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냥 5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성한 제네릭 플로어는 다른 부분들이 전부 빠져있고 두께는 500인데 콘크리트 스트럭처로만 구성된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레빗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교한 모델링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변경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전에 사용했던 재료가 훨씬 더 정교하고 자세한 실질적인 재료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해본 거고, 나중에 이제 벽체 같은, 그리고 뭐 창문 아니면 커튼홀 이런 것도 이런 방식으로 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변경을 할 수 있고 해볼 거예요. 됐으면 OK 눌러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있죠? 플로어, 제네릭 플로어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콘크리트로만 되어 있는 바닥이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클릭을 해보면, 그쵸? 제네릭 플로어 500짜리, 그쵸? 여기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께도 그냥 표현을 해줄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지금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주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전부가 중간고사에 시험 칠 때 필요한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레벨 제로로 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만들 때 얘를 구속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자물쇠 모양이 뜬 거를 체크를 다 해가지고 그리드랑 부착을 시켜놨던 걸 기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부착하는 걸 빼먹었다, 아니면 부착을 했는데 뭐 제거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착 상황들을 변경시키거나 이 지금 그려놓은 이 바닥 자체를 좀 잘못 그렸다거나, 그래서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하는 방법은 속성 그 그려놓은 거 자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위쪽을 쭉 보시면 modify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변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변경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제일 앞쪽에 보시면 edit boundary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edit boundary, 경계선을 수정하겠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엣지들이 따로 선택이 되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 그렸다라고 하시면 이 상황에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부착 상황을 변경할 수 있게 자물쇠 아이콘이 다시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치수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위에 있는 걸 내렸는데 경고창이 뜨는 이유는 분명히 그리드에 부착을 했죠. 저희가 부착을 했는데 부착한 상황을 강제로 띄워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constraints라는 것 자체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부착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둘 거냐, 떨어뜨릴 거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시면 remove constraints라고 해서 부착한 걸 체크를 빼야겠죠. 그래야지 실제로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체크를 빼버리면 얘가 자물쇠가 풀리면서 그리드에서 툭 떨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드에 부착하는 게 맞다라고 하신다면 수정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캔슬을 눌러야겠죠. 무슨 말이냐면 부착이 된 상황에서 내가 바닥을 수정했어야 된다라고 하면 바닥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드 자체를 내려가지고 바닥에 바운더리를 바꾸는 게 맞겠죠. 자동으로 바뀔 테니까. 어차피 바닥의 위쪽 라인은 위쪽 그리드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리드 라인을 수정하시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겠죠. 되겠죠? 네, 그래서 부착을 수정하는 방법, 부착을 풀고 바닥을 수정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수정한 게 맞다라고 하면 체크, 취소하겠다라고 하시면 X 표시 누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X 표시를 누르면 진짜로 취소할 거냐, 디스카드 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바꾼 거를 다 버려버릴 거냐, 체인지한 상황을 다 적용하지 않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벽체를 한번 해볼게요. 바닥은 2층, 3층, 4층 바닥이 쭉 갈 텐데 제일 아래층에 있는 바닥을 복사해가지고 만드는 걸 나중에 해볼 거고, 그거에 앞서서 벽체부터 해볼게요. 바닥을 그려놨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건축 탭에 제일 앞쪽에 있는 게 벽, 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월, 아키텍처럴로 모델을 할게요. 다 보시면 얘도 지금 베이직 월이라 그래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벽체는 지금 보시면 얘가 바깥쪽, 여기 보시면 exterior side라고 위쪽에 표현되어 있죠. 여기가 바깥쪽, 여기가 안쪽인데 벽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체, 튼튼하게 잡아주는 구조체의 역할은 콘크리트 메이슨이다 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슬래브랑 결합되는 그 부분이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안쪽은 내장재, 내부에서 실제로 마감한 상태를 보는 내장재는 플래스터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회반죽이라 그래가지고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미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플래스터 마감. 그 다음에 바깥쪽에 한 겹 바깥쪽 보시면 파이버글라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단열재가 되겠죠, 그렇죠? 네, 파이버글라스 단열재가 75mm가 들어가 있고 제일 바깥쪽에 보시면 커먼 브릭이라 그래서 조적 벽돌을 쌓았네요. 치장 벽돌 마감. 네. 그래서 벽돌의 형상을 가지는 외장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정확히 어떤 마감재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전부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재료를 다 찾아가지고 실제 어떤 두께인지 다 입력만 해주시면 그 컴포지션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일단은 구조체만 모델링을 해보자. 자, 그럼 똑같이 베이직 월인데 제네릭 월로 우리가 한번 그냥 변경을 해볼게요. G 키 누르고, 그렇죠? 제네릭 월 두께를 300짜리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으면 밸류를 수정해야겠죠. 다시 들어가서 삭제, 삭제, 삭제. 두께를 300. 얘도 일반 콘크리트로 그냥 변경을 해둘게요. 다 하고 계시죠? 그 다음 OK 누를게요. 네, 그럼 베이직 월 300짜리 구조체를 그냥 모델링 해버리겠다. 네,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벽체를 바로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됐겠죠. 자, 그럼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리느냐, 그리는 방식을 선택하는 건 이 위쪽 탭을 보시면 되겠죠. draw라고 되어 있는 어떻게 그릴 거냐. 그래서 지금은 폴리라인 같이 선들을 쭉 연장해서 그리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뒤쪽에 보시면 사각형, 렉탱글로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뭐 폴리곤으로 그리는 거, 아크로 그리는 거, 아니면 실제로 그려진 어떤 면들을 선택해 가지고 그리는 거, 여러 가지의 그리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요 기초 부분의 그 바닥에다가 벽체를 쭉 올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뭐 폴리라인으로 4개를 그리든지, 아니면 렉탱글로 그냥 똑같이 그려버리든지, 아니면 픽 페이시스 해가지고 4개의 면을 선택하든지, 뭐 이렇게 3가지 방법이 가장 쉽겠죠. 예, 근데 제일 편한 방법인 렉탱글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렉탱글 방식으로 내가 하겠다. 자, 하실 때 그리기 전에 한번 쭉 살펴보면 여기 부가 옵션들이 있다 그랬죠. 높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부착 상태는 unconnected로 되어 있고 어디에도 연결하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높이가 지정되어 있어요. 8000. 그러면 우리가 단면을 그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3000 높이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갔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는 벽체의 높이가 8000이다 그러면 1층, 2층을 관통해서 3층의 일부까지 벽체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층수에 맞게 지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몇 레벨까지, 몇 층까지 내가 이 벽체를 그릴 거냐를 지정해 주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지정하는 모든 것들은 Properties 창에 가보시면 이 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죠. Top Constraint, 제일 위쪽 부착을 몇 레벨까지 할 거냐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어디까지 연결할 거냐 하는 절대적인 수치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하고 그리면 여기가 동시에 바뀌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지정하지 않고 빠르게 그려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원하시는 상태로.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그 아래쪽 보시면 탑 옵셋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탑 옵셋. 지금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몇 높이까지 벽체를 올릴 거다, 그리고 몇 레벨까지에 탁 부착할 거다 라고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일 위쪽 기준으로 얼마만큼 띄워서 벽체를 내릴 거냐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층 슬라브에 붙는 상황으로 내가 도면을 드로잉을 세팅을 해놨는데, 거기서 옵셋을 400만큼 시켜버린다라고 한다면 3층의 바닥에서 400만큼 내려온 상황의 바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몇 레벨로 되는 거예요? 3층이 9000이었으니까 8600까지 바닥에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8600으로 입력하는 거랑 얘를 탑 컨스트레인트를 레벨 3로 해놓고 얘를 옵셋 400 주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 수치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번에 그릴 때 0레벨부터니까 레벨 2까지 부착을 하고 그려볼게요. 레벨 2까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벽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로케이션 라인은 제가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월 센터 라인, 코어 센터 라인, 피니시 페이스 익스테리어, 피니시 페이스 인테리어, 코어 페이스 익스테리어, 코어 페이스 인테리어. 요거 차이를 지난번에 이제 말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직전에 이제 에디트 타입으로 우리가 벽체의 컴포지션을 다 변경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 벽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셨죠. 플래스터 마감에 구조체 있고, 바깥쪽으로 단열재 붙어 있고, 치장벽돌 마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게 중심 라인이 되고 벽체의 중심이 되고, 어떤 게 코어의 중심이 되고, 피니시 페이스는 익스테리어는 메이슨리 월이 되겠고, 인테리어는 플래스터 마감이 되겠고, 그렇죠? 그다음 코어 페이스 바깥쪽 안쪽은 말 그대로 안쪽에 있는 구조체를 중심으로 바깥쪽 안쪽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만 다 알고 계시면 된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구조체 빼고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센터 라인이 코어 센터 라인이고, 피니시 페이스가 코어 페이스랑 정확히 동일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월 센터 라인으로 두고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셋은 이것도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쭉 그린다고 봤을 때 벽체의 두께가 300이라 그러면 지금 옵셋이 0으로 되어 있으면요. 벽체를 중심으로 그 바닥 기초를 중심으로 이렇게 벽을 쭉 그려 나가면 바깥쪽으로 150, 안쪽으로 150 이렇게 벽체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사각형을 그냥 그려볼게요. 자, 그럼 똑같이 자물쇠 모양들이 뜰 건데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 자물쇠 모양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바닥을 기준으로 그렸으니까 바닥과 부착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슬라브가 변경이 되면 벽체도 동시에 변경을 시킬 거냐 아니면 벽체랑 바닥이랑 상관없이 따로 가게 할 거냐 요걸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얘를 다 부착시켜 버리면 나중에 그리드 라인을 변경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드 라인이랑 부착된 바닥이 함께 변경이 되고 바닥과 부착된 벽체가 한꺼번에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좀 그 실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기초 바닥이라고 한다면 이 벽체가 지금 바깥쪽으로 삐져나와 있죠. 힘을 못 받는 상황이죠. 콘크리트 벽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 전체가 구조체다라고 하면 이제 모델링이 잘못된 건데 실제로는 지금 이 벽체가 제네릭 월이라 그래서 300짜리 두께가 전부 콘크리트 월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바깥쪽에 마감재가 따로 붙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도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기초 바닥이 있고 기초는 마감재가 없겠죠? 땅이 이렇게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린 건 여기에 맞게 아이고 벽체가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여기에 바깥 마감재가 따로 붙은 거죠. 이렇게 뭐 안쪽에 마감재도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마감재는 기초에 지지될 필요가 없잖아요. 하중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마감재는 벽체랑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뭐 브라켓을 이용해서 건식 부착을 하든
아니면 뭐 몰타를 이용해서 습식 부착을 하든 벽체에 지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에 올라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재료를 하나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체가 뜬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이해되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벽체 있잖아요. 이 벽체를 커튼홀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커튼홀로 그렸어도 되는데 여러가지 과정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려놓은 다음에 수정하는 방법, 커튼홀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유리벽체. 자, 벽체를 선택하시려고 하다 보면 벽체를 우리가 네모에 한 번에 그렸지만 실제로 각각 꺾여진 부분이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하나씩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하나씩 추가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처럼 추가를 하시다 보면 뒤쪽에 있는 그리드 라인이 선택이 된다거나 아니면 바닥에 있는 슬래브가 선택이 된다거나 이래서 선택이 좀 지저분하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하나의 벽체를 선택했을 때 같은 속성을 가진 이어진 전체 벽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은 탭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탭키, Q 옆에 있는 키 있죠? 탭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속성 하나를 클릭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전체가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선택된 게 지금 제네릭 월이었는데 얘를 커튼홀로 바꿔야겠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일반적인 베이직 월 말고 밑에 쪽 쭉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커튼 월 이렇게 돼 있죠. 커튼 월. 그 중에서 커튼 월 엠프티라고 되어 있는 엠프티는 유리도 비어 있는 건가? 원래 커튼 월도 커튼 월 스탠다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름을 다 바꿔버렸네. 일단 얘로 바꿔볼게요. 바꿔보고 속성을 한번 보죠. 익스테리어. 네, 엠프티가 맞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튼월을 직접 그릴 거거든요. 네, 커튼월 엠프티로 되어 있는 네, 요 속성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인면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 슬래브를 레벨 1, 레벨 2에 복사를 할 건데요. 복사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드 복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방법대로 슬래브를 복사를 해보세요. 복사를 할 건데 일단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초기 때문에 두께를 500이나 줬잖아요. 근데 이 슬래브가 위로 올라가면 기초 슬래브가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슬래브가 되겠죠. 그래서 바닥 슬래브의 두께는 기초보다 훨씬 얇기 때문에 얘를 복사를 하고 두께 변경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께 변경한 거를 다시 복사하는 게 편하겠죠. 두 개를 복사해 놓으면 둘 다 두께 변경을 따로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하나를 여기에 복사를 하고 두께 변경하고 다시 위로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가 하나 됐으면 얘 두께 조정을 해야겠죠. 똑같이 에디트 타입으로 우리가 지금 제네릭 플로어 500이라고 따로 만들었으니까 제네릭 플로어의 두께를 150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수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쵸? 지금 제가 뷰를 자꾸 바꾼 거는 이것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각각의 뷰 창에 대해서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할 건지 비주얼 스타일을 여기서 바꿀 수 있다. 지금 관통해서 보고 싶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 뷰로 제가 바꿔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아, 네. 똑같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저는 복사가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네릭 플로어 150짜리를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레벨 1에서 바닥을 새로 그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로운 기능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 왜 번거롭게 위로 복사를 하냐, 귀찮게 새로 그리는 게 빠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기능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자, 지금 이제 150짜리로 변경된 걸 레벨 2로 복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거나 어, 이 슈트를 보고 정확한 높이를 맞추기가 좀 번거롭다, 정확히 됐는지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이 기능은 다음에 다른 복사를 하거나 뭐 창문을 복사하거나 인테리어 벽체를 복사하거나 할 때 다 적용이 되는 거고 많이 사용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복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컨트롤 V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지정을 했었죠. 자, 이 상황에서 똑같이 컨트롤 C를 한 다음에요. 컴퓨터가 얘를 복사하는 상황으로 지금 인식은 하고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어디다가 복사할지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상황에서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느냐? 왼쪽 위에 보시면 컨트롤 V 된 상황에서 페이스트, 붙이다라고 하는 그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여기. 그 붙이다라고 하는 아이콘의 화살표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3개가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assigned to selected level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레벨에 할당하겠다. 붙여넣는 걸 할당하겠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얘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레벨 1에 있는 걸 레벨 2로 복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사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당된 레벨이 어디냐? 레벨 2로 할당하겠다 하면 여기 가서 갖다 붙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시는 게 사실은 정석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요거를 원래 나중에 알려드리는데 뭐 숨기려고 나중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컨트롤 C, 컨트롤 V나 아니면은 뭐 복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해보시라고 그냥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사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겠죠? 됐죠? 계속 저장하라고 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둥을 배치할 건데요. 기둥 아키텍처 탭에 가셔서 이것도 있는지 없는지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기둥은 가끔 저희가 원하는 기둥이 아키텍처 쪽에 가면 없고 스트럭처 쪽에 가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진짜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잖아요. 기둥이라고 하는 거를 구조체가 아닌 경우로 쓰는 거는 장식 기둥이라는 뜻인데, 장식 기둥은 우리가 뭐 디자인적으로 말 그대로 오브제처럼 그렇게 갖다 놓는 경우는 잘 본 적은 없는데, 뭐 원기둥 같은 걸 그냥 뭐 로비 같은데 홀 같은데 갖다 놨다 이런 개념에서 지금 건축 기둥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둥 자체는 우리가 아키텍처 모델링으로 시작을 하고 그걸로 하자고 했지만 기둥 자체는 스트럭처 쪽에 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기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예상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시면 레빗으로 실무를 하실 경우가 있을 텐데 구조체 모델링이랑 건축체 모델링, 건축적인 모델링이랑 별도로 진행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스트럭처 탭에서 구조와 관련된 모든 구조 모델링을 하시고요. 뭐 기초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슬래브라든지 보라든지 그쵸? 거더, 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전부 모델링 하신 다음에 다시 아키텍처 탭에 가셔가지고 외장재 붙이고 내장재 붙이고 계단 넣고 막 이런 과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구분이 되어 있다. 실제로 이제 구조체도 구조 계산이 된 정확한 부재 사이즈로 모델링을 하시면 나중에 구조 계산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심지어 저조차 저도 실무를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사이즈의 부재를 써야 된다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구조회사 기술사를 가지신 분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잖아요. 구조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센스를 가진 기술사분이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 저는 감으로 아는 거죠. 예전에 이 정도 건물을 이 정도 높이에 이 정도 간격으로 했더니 기둥은 어느 정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경험상 아는 거지, 정확하게 그게 맞다 틀리다 라고 판단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아키텍처 탭에서 우리는 모델링을 하자라고 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찾아볼게요, 한번 있는지 없는지. 네, 근데 지금 아키텍처 쪽에 갔는데도 스트럭처럴 컬럼이랑 진짜 아키텍처럴 장식적인 기둥이랑 구분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건축 쪽에서도 스트럭처럴 컬럼 쪽에 가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겠죠. 유니버셜 컬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왠지 생긴 게 지금 철골 구조 모양으로 생겼네요. 그쵸? 아이빔이네요. 아이빔. 와이드 플랜지를 가지고 있는 I 쉐입 기둥이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모델링을 할 거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기둥으로. 그러면 똑같이 찾아와야겠죠. 예.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찾아봅시다. 있는지.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있네요. M rectangular column이라고 하는 그냥 사각 기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M rectangular column. 요걸 불러올게요. family is not of the correct category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아키텍처 탭에서 불러오기에 적합하지 않은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트럭처 쪽에 가가지고 기둥을 지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이래도 안 돼. 그러면 스트럭처 탭 로드 패밀리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몇 개 또는 전부가 이미 스트럭처럴 컬럼 카테고리로 지정을 해야 된다. 스트럭처 컬럼이 아니었다는 건가? 이 카테고리가 안 맞으면 불러와지질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스트럭처 기둥 쪽에 폴더가 있는지 거꾸로 살펴봅시다. 올라가서 여기요, 여기. 보이시죠? 스트럭처 기둥을 들고 와라 라고 계속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기둥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스트럭처 쪽으로 들고 와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트럭처 컬럼 쪽에 가셔가지고 우리 콘크리트 기둥 쓰기로 했죠. 구조 쪽이니까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M 콘크리트 스퀘어 컬럼 요거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이제 되네요. 그죠?
네,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네. 결론적으로 불러오는 곳, 우리가 어디서 불러오느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불러오느냐가 잘못된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네, 스트럭처럴 컬럼을 들고 와라. 네, 스트럭처럴 컬럼이 아니면 너 로드하지 못한다. 지금 이 카테고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스트럭처럴 컬럼을 들고 오니까 제대로 불러와졌어요. 기둥은 구조체로 써라 이런 말이겠죠. 사실 모든 것들을 구조체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데, 해야지 맞는 건데, 기둥은 그냥은 못 넘어간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M concrete rectangle 컬럼인데 300에 450짜리 2형 컬럼이네요. 그쵸? 그럼 얘를 우리가 300에 300짜리 컬럼으로 바꿔놓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그럼 똑같이 edit type 가셔가지고 duplicate 300에 300짜리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수치도 정확하게 변경을 해야겠죠. 그쵸? 얘도 300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300에 300짜리 기둥을 지금 어디든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기둥이 보이시죠? 네. 아, 근데 300에 300 너무 좀 빈약해 보이는데? 500에 500으로 합시다. 네, 죄송해요. 정하고 보니까 건물이 너무 빈약해, 기둥이. 네,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같이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똑같이 기둥을 위치시키기 전에 부가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무엇들이 있는지 보면 rotate after placement, 우리가 기둥을 배열하고 나서 회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까처럼 가로, 세로 B와 H의 치수가 다를 때 내가 어떤 방향을 더 길게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다라는 건데, 지금은 500, 500으로 똑같이 했으니까 필요 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depth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네, depth와 height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기둥을 배치를 할 건데 어느 깊이에서부터 어느 높이까지를 배열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둥을 지금 왜 뎁스가 나오냐면 볼을 모델링한 상태에서 천장평면도를 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둥을 모델링한다 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각층 평면도를 바탕으로 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뎁스가 아니라 하이트가 돼야겠죠. 그쵸? 여기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트에 대한 모델링이 돼야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어디까지 기둥을 올릴 거냐, 레벨 3, 4 끝까지 올릴 거냐, 아니면 정확한 높이 지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일단은 기둥이 끝까지 올라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편집 툴도 배워볼 거기 때문에 어, 일부러 잘못 모델링을 해볼게요. 레벨 3까지만 1, 2, 2까지 우리 벽체를 올렸죠. 네, 2까지만 기둥을 올려볼게요. 올릴 건데 지금 보시면 기둥을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교차점 부분에. 그쵸? 하나하나 교차점 부분에 기둥을 클릭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그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겠죠. 정확하게 클릭하는 것도 좀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둥 그 옵션에 보시면 뒤쪽에 add grids라고 하는 게 있어요. add grids. 그래서 아이콘 모양이 뭔가 버블이 교차된 부분에 기둥이 그려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dd grids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위치하시고 싶은 그리드들을 선택해 가지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 안쪽에 있는 것만 그리드로 쭉 가져갈게요. 예. 이렇게 네. 다 포함이 안 되니까 일부만 선택해서도 포함할 수 있게 오른쪽에서부터 드래그를 했어야 되네요. 네. 그리고 끝났다 하시면 피니쉬.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 게 건축적으로 구조적으로 완벽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좀 기우뚱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둥도 실제로 이것들이 다 바깥쪽까지 기둥이 있어야지 뭔가 건물이 안정적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기둥을 박으면 요 바깥쪽 이만큼은 전부 캔틸레버로 지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아니라 그러면 바깥쪽에 커튼월이 아니라 실제로 내력벽이 가야 되는 건물이고요. 근데 모델링을 배우기 위한 건물이고 실제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샘플이에요. 네, 이렇게 모델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실무에 해당되는 것들은 중간중간 아까처럼 알려드리니까 일단은 모델링을 따라 하는 데 집중을 해봅시다. 네, 이렇게 됐겠죠? 3차원 뷰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럼 문제가 뭐냐? 기둥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한 거에 기초가 기둥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죠. 그쵸?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독립기초라든지 줄기초라든지 아니면 뭐 매트 기초를 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얘까지 쭉 포함할 수 있는 매트 기초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슬래브도 얘네 기둥들을 다 포함하고 받치고 있어야 이 슬래브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1층과 3층 바닥을 바운더리 수정을 할 거예요. 1층과 3층을 바운더리 수정을 할 거다. 자, 그러면 3층부터 해볼게요. 그냥 거꾸로. 3층이 레벨 2죠. 네. 얘를 바운더리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에디트 바운더리 클릭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죠? 끝까지. 그리고 부착해 버릴게요. 이 벽체에 부착된 벽이 있었죠. 네, 어태치 시켜 놓을게요. 네. 예, 요 벽체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요 벽체, 요거. 네, 그리고 레벨 0, 얘도 자물쇠 풀고요. 실제로 얘네들만 포함되면 되지만 그냥 똑같이 확장할게요. 네, 이렇게. 아이고, 지금 그걸 지정했죠. 네. 커튼 월을 제가 지정을 했네요. 선택을 정확히 바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벽체를 선택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뷰를 바꿔가면서 선택을 하시거나 뷰를 바꿨는데도 뷰가 겹쳐가지고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탭키를 번갈아 가면서 눌러보시면 보이시죠? 그 마우스 아이콘에 중첩되어 있는 모든 레이어들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 마우스 왼쪽 클릭을 탁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뭐 바닥이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변경을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경우에 제가 지금 한 가지 예상되는 건 우리가 이쪽에 있는 벽체를 얘랑 부착시켰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경고청이 뜨지 않을까. 안 뜨네요. 네, 요 슬라브랑 부착이 돼서 그냥 잘 인식이 됐나 봐요. 왠지 뜰 것 같은데 안 뜨고 넘어갔네요. 저는 얘가 동시에 이동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기초니까 땅 밑에 묻혀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시공이 완료되면 보이진 않겠죠. 네, 바깥쪽에 이제 외장재만 보이게 되겠죠. 됐나요? 예, 그리고 이 기둥들은 나중에 위쪽까지 쭉쭉 올려볼 거예요. 올려보는 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지금 해야 될 건 이 위층에 있는 슬라브들 그리고 그 위층을 둘러싼 커튼월 요거까지 일단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확장시킨 큰 슬래브가 있으니까 얘를 레벨 3, 4까지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붕층이 있다 그러면 지붕층까지 올려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레벨에 지붕층 안 만들었나요? 제가 안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붕층을 안 만들었네요. 그러면 네, 이것도 변경을 합시다. 더블 클릭하면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그룹으로 들어가서 제가 언핀 한 거 보셨죠? 핀을 해제를 하시고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아이고. 그래서 얘를 헷갈리니까 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시면 네, 몸 조리 잘 하시고 네, 동영상으로 나중에 회복되면 공부하십시오. 네. 자, 그럼 똑같이 얘도 활성화 시켜줘야겠죠. 제가 이거 지붕을 미리 만들었어야지 좋았을 것 같은데 똑같이 뷰에 가서 네, 루프 활성화 시켜주시고 말 그대로 지금 이거 안 보이는 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위에까지 안 가서 그런 거죠. 그쵸?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됐죠? 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제가 쭉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하실 시간은 제가 조금 이따 드릴 테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층까지 모형이 가 있어야 되니까 슬라브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더 복사가 돼야겠죠. 그렇죠? 어, 하나, 둘, 세 개가 더 복사가 돼야 지붕층까지 쭉 뚜껑이 씌워지겠죠. 자, 그러면 얘를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건데 페이스트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리는 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커튼월 그리기로 했잖아요. 똑같이 월에 가셔서 쭉 내려오면 바로 커튼월로 작성을 할게요. 얘는 커튼월 엠프티. 지금 보시면 커튼월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슬라브보다 바깥쪽에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커튼월은 전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옵셋 값을 줘야 되는데 일단 그려놓고 얼라인 툴로 맞춰도 되는데 뭐가 더 편할까? 일단 그려놓고 변경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미 잘 그렸네요. 네, 커튼홀 속성 자체가 보시다시피 네, 여기가 슬라브 라인이고 이 바깥쪽에 지금 형성이 된 거죠. 지금 네,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네요. 네. 제가 그 선 얇게 보이게 한 거는 thin line이라 그래서 TL이에요. 단축키가 thin line.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대해 보면 좀 지저분하게 보이잖아요. 요거를 TL을 누르시면 이렇게 얇게 보이는 거예요. 이 thin line이라고 하는 옵션이 켜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랑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네, 이거 활성화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럼 3D 뷰로 보면 잘못됐다, 그쵸? 레벨 2부터 지금까지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레벨 3, 4에만 얘가 껴져 있죠. 네, 수정해야겠죠. 자, 그러면 3D 뷰에서 커튼월 전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탭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되죠? 베이스 컨스트레인트 자체가 레벨 2가 돼야 되고 2층부터 그러니까 레벨 2부터 벌써 변경됐죠? 그 다음에 탑 컨스트레인트가 아마 루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으로 높이는 9,000으로 수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제가 여기까지 하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지금 11시 50분이잖아요. 12시까지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작업 못한 부분들 있으면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링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모델링을 따라오지 못하면은 계속 미완성 상태로 끝내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2시에 다시 봅시다. 자, 지금 커튼홀로 되어 있는 벽체의 일부를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제네릭 월로 바꿔줄 거예요. 일부를. 일단은 요 뒤쪽 있죠. 여기 요 벽체를 제네릭 월로 바꿔줄게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있는 벽체의 일부를 제네릭 월로 바꿔줄게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전체 커튼홀 립면을 분할시켜야겠죠. 속성을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 위한 툴은 스플릿 엘리먼트 툴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클릭해 보시고 위쪽에 쭉 보시면 여기 스플릿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 SL 이렇게 되어 있죠. SL 스플릿 엘리먼트 툴로 두 개로 잘라줄게요. 나눠줄게요. 자, 나누는 기준은 어디를 할 거냐? 3레벨 기준으로 Y03열 있죠? 세 번째. 얘를 기준으로 여기 이쪽 이렇게 두 개로 잘라줄게요. 자, 그럼 스플릿 엘리먼트 툴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잘렸죠? 그쵸? 두 개가 따로 선택이 되게 됐죠? 네. 그래서 작은 거를 똑같이 제네릭 걸로 바꿔줄 건데 아까처럼 속성에서 그냥 변경을 하셔도 되고요. 레빗에서도 매치 프로퍼티라고 하는 MA 기능이 먹어요. 캐드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자, 그럼 MA를 한번 해볼게요. 선택 해제하고 MA 하면 MA가 지금 명령어가 입력된 상태고 요 뒤쪽에 있는 걸로 얘를 바꿔야겠죠. 그쵸? 캐드랑 똑같아요. 순서는 바꾸고자 하는 개체를 나중에 클릭. 됐죠? 자, 그리고 기둥들이 실제로 슬래브를 다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레벨 2까지밖에 그려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쭉 위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둥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탑 레벨을 다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뭔가 번거롭잖아요. 기둥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기둥 전체를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얘는 탭키를 눌러도 선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벽체는 쭉 연달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탭키를 누르면 한 번에 선택이 되는데 기둥들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들이 같이 선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클릭 하신 다음에 우클릭 해보시면 Select All Instance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Select All Instance.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 Visible in View가 있고 In Entire Project 이렇게 되어 있죠. Visible in View는 우리 시각적으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같은 속성의 모든 것들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 비저블 하지 않는 기둥들도 있죠. 뒤쪽에 가려져 있는. 우리가 뷰를 잘 조정해 가지고 전부 눈에 보이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같은 속성들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 되겠죠. 됐죠? 자, 여기서 그냥 탑 레벨을 변경해도 되는데 이 모디파이 쪽에 가보시면 Attach Top Base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어디에 부착한다, 탑과 베이스를 어디에 부착하겠다 라고 하는 항목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시면 다시 이런 항목이 쭉 뜰 거예요.
여기에 레벨 지정하는 게 왜 안 뜨지? 음. 음.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확정은 되는데 레벨 지금 루프 레벨을 클릭을 했어요. 근데 경고창이 뭐라고 뜨냐면 스트럭처럴 컬럼이 non structural target이랑 결합이 됐다라고 경고가 뜨는 건데 사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볼을 모델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볼을 모델링하면 이 기둥들은 그 볼을 받치고 그 보가 슬래브를 받치는 식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도 모델링을 해야지 이런 경고창이 안 뜨겠죠, 그렇죠? 스트럭처 쪽에 가시면 빔이라고 있는데 얘를 모델링 해야지 그 경고창이 안 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키텍처럴 모델링을 하고 넘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까지 모델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고창이 뜨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보가 싹 지나가고 있어야 이 기둥이 그 보를 받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시를 제가 좀 도면을 들고 왔는데 네, 요게 실제로 이제 실시 설계 도면 중에 구조 도면이에요. 구조 도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려놓은 기둥이 이 충렬을 기준으로 충렬을 기준으로 실제로 이렇게 기둥이 그려지면 요 볼을 받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새끼보라 그래서 좌구를 방지하고 사이사이에 있는 슬라브를 받쳐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 기둥은 지나가지 않고 볼을 받치기 위한 보랑 연결된 기둥들이 되겠죠. 보랑 연결된 어, 직각 방향의 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도면을 그리셔야 되고 모델링도 여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거더 02가 400에 600짜리다 그러면 요게 400, 그다음 보춤이 슬라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기에 이제 600짜리 보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가 실제로 이제 모델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 모델링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벽이랑 안쪽 벽, 인테리어 벽이랑 그 다음에 계단 만들어 볼 거예요. 안쪽에 있는 구성들을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제 커튼홀이라든지 어, 천장, 지붕 이런 것들 순서대로 만들어 볼게요. 혹시 오늘 지금 하신 것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할 내용 있을까요? 네, 네네. 여기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시적인 자료가 표시가 안 되는 거니까, 뷰 쪽에 가셔서 탭을 조정하셔야 돼요. 뷰 가보시면, 여기 뷰.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게 플로어 플랜, 평면도잖아요. 그래서 플랜 뷰 쪽에 가보시면, 여기죠. 쭉 내려보시면 플로어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걸 클릭하시면 아마 여기에 루프 레벨이라고 된 게 있을 거예요. 그쵸? 네. 네네. 그래서 요거 똑같이 그냥 적용을 해보면 지금 실링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 템플릿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0레벨이랑 1레벨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천장 평면도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0레벨을 클릭해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닥이 아니라 바닥을 미러 이미지 해가지고 위를 쳐다본 천장의 도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장 평면도도 0레벨, 1레벨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장 평면도를 다 각층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 각층에 해당되는 뷰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똑같은 방식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른 분들도. 자, Reflected Ceiling Plan이라고 되어 있는 RCP라고 되어 있는 천장 평면도 클릭해 보시면 지금 2, 3, 4 루프 쪽에 천장 평면도가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전부 선택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전부 활성화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뷰에 관련된 거는 뷰 탭에 가셔서 전부 활성화 시킬 수 있다라고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